아무도 말하지 않고 독재 권리가에서 폐악한 정권하에서 겁이 나서 두려워 떨 때 이 사회는 외쳤습니다. 오늘 이 폐악한 정권, 독재 정권을 향해 외치는 이 사회와 같은 선지자가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당은 정광훈 목사와 뭐 강한 선을 그어야 될 만큼 관계가 없었습니다. 정광훈 목사 그분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 당은 우리 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정광훈 목사 우리 당의 지도부도 아니고요. 마치 뭐 여권 지도부에 훈수하듯이 막 계속 언사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 우리 당 당원도 아닌데. 자, 국민의힘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서 연일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요거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지수 기자. 최근에 김기현 대표가 하는 전광훈 목사와 관련한 언급들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거 전광훈 목사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나오던데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네, 일단 김기현 대표 표면적인 메시지는요. 이 전광훈 목사의 당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전광훈 목사 본인보다도 전광훈과 여당의 연결 고리를 자꾸 언급하는 이 당내 어떤 세력이 있어서 이들에 대한 비판에 더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내에 전광훈과 국민의힘이 마치 운명 공동체인 것처럼 호도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전 목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당과 결부시켜서 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엄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이거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이런 추측 나오는데 그런가요? 아니 일단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전광훈 목사가 마치 우리 당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왜곡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의 의미도 같이 있겠죠. 근데 제가 지난 월요일 최고위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전광훈 목사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공식 최고위 회의 발언으로 전광훈 목사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언행이나 왜곡된 발언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지도부의 모두의 입장이 동일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과잉되게 나올 만한 이슈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하. 그럼 더 이상 뭐 어떻게 더 경고를 제가 매번 월요일, 목요일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당대표나 사무총장, 원내대표 같은 분들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언급을 해주는 것 자체가 이슈를 키우고 노이즈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지도부를 대표해서 뭐 선을 아주 강하게 긋고 방송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자꾸 우리 당과 전광훈 목사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영향이 있는 것처럼 그런 프레임을 짜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 전대할 때 전광훈 목사 추종하는 분들로부터 엄청난 비판과 공격을 당했습니다만 좀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합니다만 당내 최다 득표했거든요. 만약 전광훈 목사 계열의 영향력이 크다면 제가 어떻게 당내 최다 득표했겠습니까? 저의 득표율이 전광훈 목사가 우리 당에 별 영향력이 없다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지수 기자,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이 과잉된 언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근 1년 만에 최고위원하고 당 중진하고 연석회의가 열렸어요. 여기서도 언급됐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선의 홍문표 의원이 쓴소리를 강하게 냈습니다. 이 지금 전광훈 목사가 20만, 30만 당원을 우리 당에 심어 놓았고 그 힘으로 우리 당이 버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전이 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당론으로 결정해서 빨리 수습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회의 이 중진 의원들과 이 당내 지도부가 만난 자리인데요. 이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일부 원외에 계신 중진분들이 김기현 대표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흔들고 있다. 이 중진들에게 경륜 있는 분들이 지도부를 자꾸 흔들려 하는 걸 막아주셨으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원외 중진이 당 대표를 흔든다. 아무래도 홍준표 대구시장을 저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 시장 곧바로 SNS로 반격에 나섰는데요. 이 총선이 다가오니 별 사람이 아부를 다 한다. 당 대표에게 말이죠. 이 집행부를 논란의 중심에 서게 한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이 자숙해야 할 처지에 자신이 근거 없이 지도부를 흔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며 참 어이가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 이태용호 최고위원의 발언에 반박을 했는데 조금 전에 있었던 김기현 당대표의 이런 엄중한 경고, 이거 전광훈 목사한테 꼭 하는 것만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 같다. 그 다른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이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목회자라는 분이 입에 욕을 달고 다니면서 하나님도 뭐 자기 말 안 들으면
얻어맞는다는 말까지도 하고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런 사람한테 당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또 한마디 했지만은 그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거꾸로 나한테 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잘해라 그 따위 말이나 하고 이러니까 이게 당이 제대로 기강이 쓰겠어요. 자, 홍준표 시장 상당히 좀 할 말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민주수 기자,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이제 홍문표 의원 발언을 언급을 했었어요. 정광훈 목사가 20만, 30만 명의 당원을 우리 당에 심어 놓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혹시 그 근거는 있어요, 근데? 네, 사실 정광훈 목사 현역 정치인도 아니고 몇 가지 숫자로 추측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정광훈 목사의 개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46만 명입니다. 그가 창당한 이 자유통일당 당원 숫자 14만 명 규모라고 하고 이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 열 때마다 이 동원되는 인원 경찰 추산으로 3, 4만 명 정도 수준입니다. 이런 인력 동원에 대한 자신감 때문인지 이 정광훈 목사 김기현 대표도 자신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 듣고 오시죠. 김기현 대표님은 이제 지나간 디디 얘기를 하자면 저한테 전화를 와서 목사님, 하여튼 목사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해서 몇 번 전화를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뭐 여기에 김기현 대표한테 개입을 안 해도 당선은 될 겁니다. 네, 정광훈 목사 틈날 때마다 내가 가입시킨 당원 수만 해도 수만 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 당 내에선 전 목사가 입당시킨 당원 최대 7만 명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실제 인원 대략 1만 명 수준인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일까요, 임지혜 변호사? 네. 정광훈 목사를 두둔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밝힌 바에 따르면요. 정광훈 목사 제일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왜 욕하느냐, 왜 정치에 관여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 기독교 역사 자체가 3.1운동 때도 33인 중 16명이 기독교 신도들이었다. 기독교인들이 구국에 나서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두둔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 장해찬 최고위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어허, 네. 홍준표 시장은 정광훈 목사 설치면 안 된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 표하고 있고요. 김문수 위원장은 정당하다. 기독교인이 나라가 어려울 때 나서는 것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장해찬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본다는 건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매우 부적절하죠. 정광훈 목사와 닮은 민주당 진보 진영에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김어준 씨가 떠오릅니다. 아하. 일부 강성 팬덤의 열렬한 환호를 받지만 중도층이나 청년층 민심을 당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대표적 인사가 정광훈 씨와 김어준 씨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어준 씨가 개입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증 들고 김어준 방송에 쭈루루 찾아가는 거 저희가 참 볼썽사납다고 비판을 많이 했는데 적어도 그런 모습 되풀이되면 안 됩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 당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집회에 찾아갔다가 정광훈 목사의 전자도 꺼내지 않겠다고 반성을 했고 그 이후에 지도부나 주요 정치인들이 뭔가 행동을 함께하거나 동조하는 메시지는 내지 않고 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논란이 일찍 불거진 김에 확실하게 절연을 하고 손절을 하고 이제 중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전략을 당이 취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아주 예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제가 모든 공개석상이나 방송에서 정광훈 목사를 단 한 번도 옹호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분을 자꾸 두둔하고 옹호하는 쪽으로 오해를 받게 되면 총선이 어려워진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장해찬 최고위원이 김어준 씨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오늘은요, 이 정광훈 목사하고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죠. 개혁의 딸, 이른바 개딸과 연관 있는 그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둘 다 골치 아파요. 이게 그냥 전광훈이라는 한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도 좀 그 극단적인 성향의 그 뭐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네. 저는 뭐 정광훈도 이 사람도 그런 유튜버 중에 한 명이라고 봐요. 이 사람이 무슨 뭐 얼마나 대단한 종교인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유튜버 중에서 오랜 기간 아스팔트에서 투쟁을 하면서 본인의 나름대로 세력을 갖춘 그런 유튜버인 거죠. 정광훈 목사는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그야말로 극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선 이후에 저희 민주당에 들어왔던 개딸들이라고 하는 그 20대를 주축으로 한 세력들은 민주당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이분들은 굉장히 재기발랄하거든요. 봉사하고
자, 이번에는 박영훈 부위원장한테 여쭤볼게요. 천하람 당협위원장의 발언, 이에 대한 김남국 의원의 반박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두 분 다 사실 비판을 하고 싶은데요. 천하람 위원장께서는 유튜버에 불과하다라고 하셨는데 김기현 당대표가 과거에 선지자 이사야에 비유할 만큼 정말 떠받들었던 분을 어떻게 일개 유튜버로 비하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저는 2020년쯤에 자유한국당이 정광훈 목사와 결합해서 시위했던 그 현장 똑똑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정광훈 대표와 당이 일치하고 한 몸이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와서 이렇게 손절한다는 것은 참 정치는 비정하다. 지금 와서 논란이 되니까 정광훈 목사 당과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손절한다? 김기현 대표 정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또 김남국 의원께서는 개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재기발랄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개딸이라는 용어 사용 자체는 저는 좀 사용하고 싶지 않고요. 왜냐하면 뭐 20대 젊은 여성, 30대 젊은 여성 지지자를 말하는데 민주당의 정말 넓은 스펙트럼의 지지자분들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개딸이라고 하는 것에 재기발랄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더 씌우면은 마치 전체 지지자가 그런 것처럼 오도가 될 수 있다. 또 저는 이 개딸이라는 용어보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젊은 여성들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사실 이제 이 국민의힘 내에서 전광훈 목사가 왜 이렇게 언급이 됐을까 함께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김재원 최고위원이 도화선이 된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일까요?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얘기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징계 요구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 김기현 대표가 윤리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만큼 좀 시간을 두고 보자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오늘 오전에 윤리위원장 자리 새롭게 채워질 것이다 내정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에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가 열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미 한 달 근신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윤리위가 열려서 공식 징계 절차가 들어가면 이중 징계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국민의힘 최고위원 당 준직 연석회의에서 나온 김재원 최고위원에 관한 이런 발언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자꾸 무슨 지지도 가지고 그러는데 지지도라는 게 업앤다운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신상필벌을 분명히 한다. 이건 뭐 지도부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만일에 읍참 마속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건 주저하면 안 됩니다. 단칼에 해치우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주저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장희찬 최고위원, 정진석 의원 발언 들어봤는데 상당히 세요. 실제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뭐 당내 안팎에서 여러 가지 이 부정적 기류가 있죠.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한 달간의 자숙으로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여러 기류가 비단 당내 중진 의원이나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현장의 당원들에게서 그런 민원이 올라오기 때문에 의원들이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윤리위원장 내정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정확하게 어떤 절차로 올라갈지 이건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섣불리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사안을 조금 더 무겁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떤 국민적 눈높이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는 앞서 이야기 나왔던 뭐 정광훈 목사라던가 그런 세력들과 단호하게 결별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신임 윤리위원장이 선임된다면 그 이후에 또 윤리위 회부 같은 경우는 당무위에서 결정을 하거나 또는 일부 당원들이 모여서 회부를 할 수 있지 지도부에서 회부 여부를 또 결정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등등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덧붙여서 새 윤리위원회 1호 안건으로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권 될 거다 이런 관측들 많더라고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그러면? 뭐 가능성이 있는 것이 지금 뭐 가타부타 된다 안 된다 말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윤리위에 회부하는 조건이 당무위원이거나 당무위원회 네. 또는 일부 당원들이 스스로 이제 뜻을 모아서 윤리위에 안건을 회부할 때가 가능한 것이라서 새로 또 당무위원장도 임명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움직임이 있을지 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이 나설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상황 알아봤습니다.